서울제약이 오늘장 급등세다. 최대 주주 변경이 그 배경인데 과연 이번 변화로 서울제약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서울제약이 가진 2020년 새로운 모멘텀과 투자 전망 또한 분석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동향을 살피고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제약바이오 종목 또한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오늘 시장이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장 안에서 상한가를 기록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수혜주들,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이 올라왔거든요. 서울제약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오늘의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제약이 오늘 시작할 때도 정말 가파르게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는데 네. 결국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피인수 소식 때문이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M&A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인수한 회사보다는 인수된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연유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큐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일단은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황우성 회장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주식 44.68%를 인수를 하는데 4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캐피탈에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큐캐피탈 사모펀드인 2018 QCP 13호 사모합작 투자회사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큐캐피탈이 만든 사모펀드가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이제 양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분뿐만 아니라 150억 정도의 전환사채도 현재 인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환 청구 기간이 2020년 3월 27일이거든요. 그리고 전환 가액이 6,790원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7,730원이니까 만기 이자율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 이자율보다는 아무래도 그 콜옵션부 사채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거기다 든 차익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기존에 인수하는 지분 플러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10위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은 거의 75%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단위 회사를 진짜 완전하게 인수를 할 목적으로 그냥 작정하고 M&A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근데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8년 8월 달에 황우성 대표가 8년 만에 오너 체제로 돌아왔어요. 그동안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계속 기소를 하다가. 그래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2018년도 적자가 났는데 2019년도에 이 황우성 대표가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회사 서울제약을요? 네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37억 적자에서 40억 정도 흑자로 전환시켰는데 이 오너 체제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좀 여기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 흑자를 잘 냈는데 네. 왜 다시 또 전문 경영 CEO 체제가 가냐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아버지 윤인 건지 네. 아니면은 보통 회사에도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네. 반대파들의 어떤 이런 공작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황우성 대표 같은 경우는 창업주인 황유수 명예회장의 또 장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인 건지 아니면은 이 좀 황우성 대표가 또 들어오게 되면서 또 이 사진들이 사내 사진이 싹 다 또 바뀌어버렸어요. 물갈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유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반대파에서 조금 M&A 시도를 하게 되면서 다시 전문인 경영 체제로 가기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갑자기 또 이 체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네네. 들긴 하는데 지금 팩트를 체크해 봤을 때는 이 사모펀드가 기존에 있는 지분에다가 150억 원의 시비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지분의 한 75%를 가져갔다. 그 말은 그냥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네네. 해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인수를 하려는 큐캐피탈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이런 M&A 실적 성적은 좋은 편인가요? 최근에 좋은 회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벤처기업 투자로 회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되는 상황인데 주력 사업이 기업 구조조정, 그러니까 지금 안에 M&A죠. 그리고 사모투자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진대재 펀드, 장하성 펀드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호펀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용 중인 투자조합이란지 PF, 그러니까 상호펀드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에 대한 M&A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치킨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건데 BBQ도 네. 현재 그쪽에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큐캐피탈이요. 네네. 그리고 가공 목재 수입 유통회사인 K1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계열의 그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카카오 V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현재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 큐캐피탈 이 회사가 그 대표가 어떤 투자성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네. 알짜배기 회사를 그러니까 현금 창출력이 조금 높은 회사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앞으로 신사업 진출한 회사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향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에는 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가능성을 보고 조금 강하게 지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2004년 1월 달에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로 등록을 했고 2004년 3월 달 같은 경우는 이 M&A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M&A까지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게 되면서 그 뒤부터 이런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짜배기 현금을 창출하고 여기에 미래 성장성이 있는 네. 회사들을 좀 보고 있는 큐캐피탈이다. 그럼 이런 회사가 서울제약을 골랐다는 건 서울제약도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쳤을 텐데 네. 지금 갖고 있는 서울제약의 주요 제품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 무엇이 있나요?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양 용어가 네. 좀 어려운데 일단은 양약 제조 및 판매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주된 사업이고 제네리크 의약품이라든지 제형 변경 및 약물 전달 체계 특화 계량 신약 사업 보유. 참 읽기도 너무나 힘든데 네. 이런 사업을 어쨌든 계량 신약 앞으로 신약 개발도 하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소화성 궤양 용제, 뭐 그리고 동맥 경화 용제 뭐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사업이고 이거 말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 구강용 필름 형태의 발기보전 치료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 미국 화이자라든지 그 산도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 쪽으로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제라든지 조현병 치료제 같은 치료제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상용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 그 큐캐피탈이 높은 점수를 좀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독점 공급 이런 독점 거. 공급.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현금 창출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매매 차익도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분이 높게 되면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또 배당이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시다시피 지금 회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했다가 최근에 처리한 그 사모펀드가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회사도 결국에는 뭐 회사 이름은 좀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삼성물산의 그 합병보도 반대했었고 그리고 현대차 지분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뭘 했냐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어떤 영업이익을 가져가기, 배당 수익을 가져가기 그런 노력을 많이 그런 그 제의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독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 독점 공급으로 통한 어떤 현금 창출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배당 확대라든지 배당 성향 확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한 것이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럼 서울제약의 세브론 시럽 가등제로 약가 가산이 네. 유지된다라는 뉴스도 있던데 이것도 우리가 투자자들 관점에서 챙겨야 할 이슈인지 서울제약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네. 물론 상한가에 가서 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둬야 할 그런 알짜배기 회사인가요? 일단은 지금 내용만 보면 너무 좋거든요. 내용만 네. 보면 너무 좋아요. 내용만 보면 너무 좋아요. 네. 내용만 보면은 참 이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게 이해가 된다 싶을 정도 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오늘의 상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상한가의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 또 다른 회사로 네. 탈바꿈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큐캐피탈이 목적인 거고.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오를 주가가 것이냐? 계속 우상이 될 것인가. 그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가 가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약가이나 고시를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1일 이후에 원래 약값 13원에서 다운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철회가 되기 전에 14원을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가이나 고시보다는 필수가 되고 난 이후에 이 M&A 이슈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현재 계속 하락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턴오버가 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 변동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이 될 것인가 거기에 좀 그 키포인트를 좀 맞추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화이자라든지 산더스라든지 글로벌 제약사 쪽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좋은 뉴스들을 가지고 유통주식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어떤 변동성이 아니라 앞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투자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수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발생 이후에 완만한 우상향 전환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계속 관심 종목으로 서울제약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